여러분, 지난 10년간 암호화폐 시장은 어디로 흘러왔을까요? 수천 배의 수익을 냈다는 환호와 수많은 청산폭탄의 비명소리만 가득한 거대한 도박장 같지 않으셨나요? 오늘 저희는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하는 두 가지의 극명한 미래 비전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바이낸스와 같은 중앙화 거래소가 주도하는 투기 중심의 금융 모델,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파이 네트워크가 조용히 구축하고 있는 생산 기반의 디지털 경제 모델입니다. 과연 지속 가능한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거래량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은 무엇이며 파이 네트워크의 6천만 사용자가 왜 진정한 혁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흥미로운 분석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 파이 채굴자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바이낸스와 같은 중앙화 거래소 CEX는 지난 10년간 암호화폐를 거대한 투기 시장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실제로 코인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 유동성의 70에서 80%는 실제 자산 소유가 아닌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공허한 유동성이 모델은 바이낸스를 도박장으로, 사용자를 도박꾼으로 만드는 카지노 모델과 유사합니다. 이들의 수십억 달러 유동성은 레버리지, 마진, 가장 매매에 기반한 공허한 유동성입니다. 이 유동성은 막대한 거래량을 자랑하지만 시장이 붕괴하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허상에 가깝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산력의 부재입니다. CEX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게 하거나 개발자가 지속 가능한 수입을 얻도록 돕는 실제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저 투기 거래 처리 능력에만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결함, 바로 법적 리스크입니다. 바이낸스가 겪은 대규모 벌금 사태는 표준화된 KYC, KYB 부재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익명성 때문에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나 메이저 게임 스튜디오 같은 합법적인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가 큰 CEX 기반 플랫폼에 진입할 수 없는 근본적인 장벽이 됩니다. CEX는 투기용 슈퍼마켓일 뿐 경제 인프라를 구축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이죠. 블록체인 게임의 15년 실패사, 파이의 전략적 출발점, 파이 네트워크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블록체인 게임파이 분야가 겪어온 고통을 봐야 합니다. 엑시 인피니티 이후 기대가 폭발했지만 지난 15년간 통계적으로 90% 이상의 프로젝트가 조기에 사라지며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왜 블록체인 게임은 실패했을까요? 핵심은 세 가지 인프라 부족입니다. 첫째, 실제 사용자 부족입니다. 기존 블록체인 게임의 일일 활성 지갑수는 수만 개 수준입니다. 전 세계 30억 명의 게이머 시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죠. 둘째,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일반 게이머에게 메타마스크 지갑 생성, RPC 네트워크 추가, 자금 브리칭, 그리고 가스비를 지불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셋째, 취약한 인프라입니다. 초당 15에서 30개의 트랜잭션만 처리하는 이더리움은 대규모 MMORPG의 부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게임 스튜디오들은 블록체인을 게임 플레이가 아닌 폰지 사기에 가까운 사기성 토크노믹스의 집합체로만 보게 된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웹3의 산업화와 진정한 생산력, 바이낸스가 투기와 규제 당국과 씨름할 때 파이 네트워크는 디지털 국가 건설을 목표로 조용히 진정한 생산력을 창출해 왔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CIDI 게임즈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게임 생산 공장 라인을 블록체인 위로 직접 가져온 역사적 사건입니다. 진입장벽 제로 모델 파이 네트워크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수천 대의 컴퓨터가 필요한 고사양 게임 대신 다운로드나 설치 없이 파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되는 H5 게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게임은 컴퓨터와 가스비가 필요하지만 파이 네트워크 게임은 파이 브라우저만 열면 계정,
KYC, 지갑이 모두 통합됩니다. 진입 장벽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로써 파이는 6천만 명의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폭발적으로 활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파이는 단순히 사용자를 데려오는 것을 넘어 코딩을 모르는 사용자도 게임 제작과 퍼블리싱에 참여할 수 있는 파이 앱 스튜디오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단순한 거래자가 아닌 가치를 창출하는 제작자로 변모함을 의미합니다. 압도적인 비용 효율성 상상해보세요. CIDI 게임즈의 150개 타이틀이 파이 사용자 중 단 0.5%만 유치해도 게임당 30만 명의 플레이어를 확보하게 됩니다.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다른 체인에서 봇이 아닌 실제 사용자 30만 명을 확보하려면 최소 500만 달러의 마케팅 비용이 들지만 파이는 커뮤니티 네트워크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무료로 달성합니다. 진정한 유동성의 구축, 수백만 건의 실제 거래. 앞서 CEX의 공허한 유동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파이 네트워크가 구축하는 진정한 유동성은 무엇일까요? 소액 소비 기반 파이의 유동성은 A 유저가 캐릭터 스킨을 위해 0.5 파이를 지불하고 B 유저가 추가 생명을 위해 0.1 파이를 지불하는 것과 같은 수백만 건의 실제 소비자 거래에서 비롯됩니다. 각 거래는 0.01 파이로 매우 작지만 1000만 명의 파이 사용자가 매일 2번씩 거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 2천만 건의 실제 트랜잭션이 발생합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일평균 트랜잭션 양의 거의 2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입니다. 금융 거품을 위해 만들어진 뜨거운 돈이 아니라 매일 커피를 사고 영화표를 사는 것과 같은 소비 경제입니다. 실제 수요에 기반한 경제는 금융 거품에 무너지지 않으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속 가능한 형태의 통화입니다. 파이는 디파이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 소비, 연결을 위한 실생활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장의 수많은 코인들이 가격 펌핑을 위해 바이낸스 상장에 매달릴 때 파이 네트워크는 그보다 1000배는 어려운 디지털 국가 건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돈을 쫓아 이동하는 유목민 군대라면 파이 네트워크는 CIDI 게임즈, KYC, KYB 통합과 같은 벽돌을 쌓아 자율 경제를 위한 요새와 성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게임 이후에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탈중앙화 AI, 웹3 소셜 네트워크가 뒤따를 것입니다. 훗날 블록체인의 역사는 파이 네트워크가 블록체인을 산업 생산의 영역으로 이끌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오늘 파이코인의 가격이 아닌 내일 흐를 수백만 건의 게임 트랜잭션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번영은 바로 그곳에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니콜라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